저 시계 우리 엄마가 평생 찾던 건데 왜 저 회장님 손목에 있는 거야? 이 시계를 알아요? 저 시계. 우리 엄마가 평생 찾던 그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바로 후회했다. 여긴 항공기 1등석, 나는 국적기 승무원 진지우, 29.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대한민국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 회장이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는 순간 내 시간은 잠깐 멈췄다. 네이비 다이얼, 얇은 은빛줄, 12시 방향의 작은 별 모양 다이아, 그리고 케이스 아래쪽에 새겨져 있던 알파벳 두 글자 Y, J, 윤정. 우리 엄마 이름.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 시계는 그냥 엄마의 옛날 이야기 속 소품일 뿐이었다. 엄마는 미용실을 하면서 나를 혼자 키웠다.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았는데 희한하게도 한 번씩 술이 조금 들어가면 꼭 같은 얘기를 꺼냈다. 지우야, 엄마 예전에 이런 시계 하나 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시계. 엄마가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은 거였지. 그럴 때마다 꺼내오는 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엄마는 25쯤 되어 보였다. 지금의 나보다도 어린 얼굴. 옆에는 얼굴이 반쯤 잘린 남자의 어깨가 걸쳐 있고 엄마의 손에는 네이비 다이얼 시계가 들려 있었다. 근데 그걸 도둑 맞았잖니? 그 뒤로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지. 엄마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항상 쓸쓸하게 흘러나왔다. 엄마의 과거, 엄마가 말하지 않는 그 남자, 그리고 도둑 맞은 시계. 나는 그 셋을 묶어서 그냥 이렇게 이름 붙였다. 엄마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담당한 1등석 어떤 남자의 손목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와 있었다. 저 시계. 우리 엄마가 평생 찾던 그거예요. 내 말에 그 남자 강도연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TV 속에서만 보던 얼굴. 기자들 앞에서는 늘 냉정한 표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니 책임 경영이니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라고요? 내 심장은 이미 기체 진동 속도를 넘어가 있었다. 입은 말라붙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큰일 났다. 진짜 미쳤나 봐. 규정대로라면 승무원은 승객의 소지품에 대해 사적인 언급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이런 사람한테는 더. 아, 죄송합니다, 승객님. 그냥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시계라서요. 엄마가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시계랑 너무 똑같아서. 나는 급하게 말을 줄이고 트레이 위에 식기를 내려놓았다. 강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기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조용히 나에게 내밀었다.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시계는 내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엄마 사진 속 시계와 같은 묵직한 무게.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 또렷하게 새겨진 두 글자. Y, J, 엄마 이름 윤정. 그 순간 내 몸 어디선가부터
기압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서비스는 계속해야 했다. 비행기는 쉬지 않고 날아가고 승객들은 배가 고프고 기내 방송은 제때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 감정 따위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사실만 말했다. 이니셜이 엄마랑 같네요. 윤정. 우연이겠죠, 뭐. 그랬더니 강 회장이 낮게 물었다. 어머님 성함이 혹시 윤정 씨인가요? 나는 순간 그가 내 뇌를 들여다본 줄 알았다. 네, 윤정. 윤정이에요. 윤정, 윤씨. 윤정. 이름을 3번이나 반복했다. 나도 모르게 강 회장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기내 조명을 한 단계 낮춰버린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그렇군요. 그는 시계를 다시 받아 조용히 손목에 채웠다. 그 후로 그 구간 비행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그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난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가고 승객들이 하나 둘씩 내릴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나는 벨트를 확인하고 좌석을 정리하며 최대한 평소처럼 움직이려고 애썼다. 3호석 앞에 섰을 때 그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승무원님? 네, 승객님.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조금 떨렸다. 그는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뒷면에 펜으로 몇 줄을 휘갈기듯 적더니 내게 내밀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걸 어머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함 앞면에는 익숙한 로고와 함께 강도연 회장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정 씨께 오래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비겁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사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네. 전에는 드려볼게요. 하지만 엄마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죠. 라는 말은 끝까지 삼켰다. 강 회장은 그냥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그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시의 목적지에 착륙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나온 거실에서 엄마는 TV를 보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왔냐? 오늘 힘들었지? 응, 뭐, 늘 그렇죠 뭐.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손에 쥔 가방 안쪽이 묵직했다. 나는 결국 광고가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응? 이 사람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강도연의 명함을 엄마 앞에 내려놨다. 엄마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명함 위에 찍힌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도현. 엄마가 그 이름을 읽을 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엄마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엄마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다. 명함을 뒤집고 뒷면에 적힌 글을 읽었다.
오래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비겁한 사람입니다. 엄마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다. 지우야. 응. 이 사람 내 아빠였던 사람 같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그 남자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 엄마가 25이던 시절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연애, 반지하 원룸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절대 안 된다는 통보와 함께 연락이 끊긴 남자. 엄마는 그 남자를 끝까지 욕하지 않았다. 겁이 났겠지, 걔도.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 대신 엄마가 미워한 건 설명 한마디도 없이 사라진 방식이었다. 나 혼자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버려진 느낌이었거든.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떠올렸다. 1등석에서 내 말을 듣고 굳어버렸던 회장의 얼굴, 그리고 묵묵히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내게 건네던 손. 그 손이 한때 내 엄마의 손을 잡았던 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올라왔다. 며칠을 두고 고민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꺼냈다. TV를 보다가도 멍해지고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도 가위가 잠깐 멈추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식탁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우야. 응. 나 한 번은 만나보려고. 화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 번은 직접 듣고 싶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엄마가 덜 후회했으면 좋겠어. 어떤 결정을 하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문자를 보냈다. 시간 되시면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도심 밖 조용한 카페. 엄마와 나, 그리고 조금 늦게 들어온 한 남자. TV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늙었고 조금 덜 날카로운 얼굴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눈빛만큼은 내 것과 닮아 있었다. 윤정아. 그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엄마는 잠시 고개를 떨군 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30년 만이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사연들, 모든 감동 실화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생생한 이야기가 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걸. 그 뒤 이야기는 이야기 하나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길다. 부모님 반대 이야기, 회사에 묵혀 살았다는 이야기,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는 어른들의 변명. 그리고 지우야. 정말 많이 미안하다. 라는 말까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엄마가 겪었던 시간의 무게,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책임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이건 분명하다. 항공기 1등석에서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 저 시계. 우리 엄마가 평생 찾던 그거예요. 그 한마디가 멈춰있던 어떤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 엄마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덜 쓸쓸한 얼굴로 미용실에서 사람들 머리를 다듬는다. 나는 여전히
하늘을 오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은 아빠가 아니라 도현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인생에서 도망치는 어른은 아니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가끔 비행 중에 1등석을 지나갈 때면 나는 일부러 승객들의 손목을 흘낏 본다. 혹시 또 어디선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이 시계 모양으로 돌아와 있을까 봐.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언젠가는 우리 셋이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날이 오겠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이 시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듣고 마주볼 용기를 낸다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도 어느 날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늦은 사과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을 한 번쯤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